심리에 빠지고 싶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알아야 할 심리학,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에서든 사랑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싶다면 지금 이 방송을 들으세요. 심리에 빠지고 싶니? 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심리학 전문 아나운서 이지수입니다.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죠? 이렇게 좋은 날 마음 많은 햇빛 아래 폭포공원에 앉아 짜장면 한 그릇 먹어치우고 싶지만 우리의 현실은 수업 시간에 쫓겨 헐레벌떡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방학 때에는 맨날 뒹굴뒹굴 놀기만 하다가 이렇게 개강을 하고 이제는 과제도 슬슬 생기고 거기다 날씨까지 얄밉게도 너무 좋으니까 몸과 마음이 지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분들을 위해 오늘도 역시 꿀 심리학 팁을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 시작해볼게요.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심리 법칙, 위로의 법칙. 오늘의 고민 먼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전 이번에 2학년이 된 재학생입니다. 이번 학기에 수강 신청에 실패해서 학점을 채우기 위해 제가 듣고 싶지 않은 과목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근데 이 과목들을 다 듣다 보니까 너무 지치더라고요. 이렇게 가다 보면 나중에 받을 학점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제 한 학기가 그냥 날아갈 것만 같아서 마음이 심란하네요. 요즘엔 아침에도 그냥 수업 듣고 바로 집에 올 건데 뭐하러 이쁘게 하고 가나 하는 생각에 화장도 잘 안 하게 됐어요. 이렇게 나날이 반복되는 악순환에 지쳐버린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유, 많이 힘든가 보네요. 지금 이 일상이 싫기도 하지만 이게 반복된다는 게 더 싫은 거거든요. 악순환의 연속이죠.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최선인 건 이 상황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극복해 나가고 견디려고 노력하는 거겠죠. 그래서 오늘은 우울할 때나 지칠 때 기댈 수 있는 심리 법칙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노래 듣고 와서 첫 번째 심리 법칙부터 만나볼게요. 잠시만요. 하고 여러분들은 감정에 얼마나 솔직하신가요? 어린 시절에는 감정 표현에 솔직했던 사람들도 나이를 먹을수록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 인색해집니다. 특히나 대학생은 더한데요. 자신의 미래를 생각하고 남들이 하는 것처럼 스펙을 쌓고 그렇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면 먹고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정작 자신을 돌보는 데에는 무심해지기 때문이죠. 내 안에 지금 우울한 감정이 있을 때 보통 우리는 그것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우울한 감정을 떨쳐버리기 위해 내가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거나 일부러 신나는 것들을 하곤 하죠. 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무턱대고 몰아내려고만 하면 감정이 계속해서 찌꺼기를 남기며 우리 자신을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심리 이론, 감정에 솔직하자입니다. 사실 우리는 왜 내가 이런 감정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하지? 왜 내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 이렇게 나 자신한테 질문하고 답을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감정이 생긴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내가 답답한 이유, 혹은 내가 화가 난 이유를 찾는다면 이 감정에는 어떤 태도를 보이는 게 적절할까? 하는 질문에 대해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울할 때 할 수 있는 방법 하나 말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우울할 때 노래 많이 들으시나요? 들으신다면 어떤 노래를 들으시나요? 우울하니까 신나는 노래를 들으면 좀 기분이 나아지겠지? 하고 신나는 노래를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울할 땐 우울한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애써 우울한 감정을 숨기고 다시 즐거워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지금 내 우울한 감정을 다 쏟아내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 지금의 이 감정이 깨끗하게 정리될 테니까요. 이렇게 감정에 솔직해졌다면 이제 지금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겠죠? 하기 싫은 일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심리 법칙, 지각적 범주화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하나의 서랍장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어떤 대상을 인식했을 때 그것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의 서랍장들 중에 어느 곳으로 보낼 것인지 선택하는 것을 지각적 범주화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존에 접하던 것들을 새롭게 접하는 것들을 기존에 있던 것들과 대응시키는 것이죠. 이 법칙을 응용하면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지루하고 따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항상 똑같은 일에 지겨워하기 마련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 같은 수업을 들으러 가는 일상도 지루해지는 것이죠. 한마디로 계속 같은 서랍장 안에만 우리의 일상을 구겨넣고 있는 겁니다. 이럴 때 이 서랍장의 칸을 여러 개로 나눈다면 좀 더 보기 좋게 정리되겠죠? 마찬가지로 지루한 일상이 힘들지 않고 재미있어지려면 그 일상을 쪼개야 합니다. 지금의 지루한 일상은 정말 단순합니다. 집, 학교, 수업, 밥. 보통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죠. 이것을 어떻게 더 나눌 수 있을까요? 아마 내가 좋아하는 활동을 더 추가한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역으로 이용해 흥미를 떨어뜨리게 하고 싶으면 카테고리를 세분화하지 말고 하나로 뭉뚱거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를 줄이고 싶으면 점심에는 돈가스를 먹었으니까 이번에 우동을 먹어야지 가 아니라 아까 먹었는데 지금 또 먹고 싶지 않다. 그건 너무 지루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하자면요. 일이 쌓여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 한 번에 끝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곤 합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그것도 성공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을 멀티태스킹이라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과학은 남자보다는 여자가
멀티태스킹에 뛰어나다고 굳게 믿어왔죠. 그러나 이것은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구에 따르면 여자든 남자든 처음 하는 두 가지 일을 시키면 둘 다 잘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이나 난 여잔데 멀티태스킹이 안 돼 하시는 분들, 멀티태스킹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요. 내가 해결하지 못한 일에는 미련과 답답함이 남습니다. 잊고 싶은데 잊혀지지가 않죠.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세 번째 심리 법칙, 자이가르닉 효과입니다. 자이가르닉 효과는 완성한 일은 긴장이 풀려 기억에서 잘 잊혀지지만 끝까지 처리하지 못한 일은 긴장감을 일으켜 미련을 남기고 더 오랫동안 기억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을 사용한 익숙한 예가 바로 드라마죠. 드라마는 꼭 가장 흥미진진한 부분에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오래 기억하게 되고 다음 회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려고 애쓰게 되죠. 이 이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종이에 슬픈 일을 써놓고 그 종이를 그냥 가지고 있던 집단과 봉투에 넣어 밀봉한 집단의 심리 상태를 비교해보면 밀봉한 집단이 좀 더 슬픈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요. 구체적인 계획 세우기 같이 아직 완성짓지 못한 일을 마침표 찍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내가 마침표를 찍지 못하면 그 일은 언제고 나를 짓누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고민에 대한 처방도 끝이 났습니다. 지치고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심리 법칙 정리해드리자면요. 하나, 내 감정에 솔직하라. 감정 상태의 원인을 알고 올바른 대처 방안을 찾자. 둘, 지각적 범주화. 지루함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서랍장을 많이 만들어라. 셋, 자이가르닉 효과. 잊혀지지 않는 건 당연한 심리현상이니 괴로워 말고 마침표를 찍어라. 오늘 알아본 법칙들로 미루어 볼 때 지치고 힘들 때에는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을 쏟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신기하고 더 유용한 심리 법칙들 갖고 찾아올게요. 언제까지? 여러분이 심리에 빠지는 그날까지. 지금까지 제작 최경원, 기술 정원석, 진행의 이지수였습니다. Rescue me. 1 second I'm thinking I must be lost, and he keeps on finding me.